저는 직장 생활 16년을 넘게 하면서 좋은 사람이자 조금 만만한 사람이었습니다. 항상 남들에게 잘해주고 싶어서 웃어주고 배려해줬는데 돌아오는 건 가벼운 농담이나 은근한 무시였습니다. 내 체격이 왜소해서 그런가 아니면 성격 탓일까? 돌이켜보니 제가 무시당했던 이유의 99%는 바로 저의 이런 말투 때문이었습니다. 세상에는 착한 사람들도 많지만 제가 잘해줄수록 오히려 이용해 먹고 만만하게 생각하고 은근히 무시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요. 여러분 주변에도 이런 비슷한 사람이 있다면 혹시 내가 이 세 가지 말투를 쓰고 있지 않은지 한번 되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좋은 사람이 되는 것도 좋지만 나 스스로 지킬 줄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반드시 존중받아야 하는 사람이니까요. 주제가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해주시고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칭찬이 쑥스러워 칭찬을 부정하는 말은 하지 마세요. 살다 보면 인사치레로든 진심이든 칭찬을 받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칭찬을 들으면 낯간지럽기도 하고 부끄러워서 아닙니다, 다 운입니다 라고 되받아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우리 세대는 겸손이 미덕이라 배우며 자란 세대이기에 나도 모르게 자신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말로 칭찬을 되받아칩니다. 어머, 오늘 정말 젊어 보이세요. 몇 살이신지 물어봐도 될까요? 아이고, 제가 뭐가 젊어요. 나이 값도 못하는 늙은이에요. 바로 이런 말투가 상대방에게 여러분을 가볍게 볼 수 있는 사람으로 생각하게 만든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우리는 겸손과 자기 부정을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겸손은 자신의 능력과 가치를 인정하면서도 교만하지 않은 태도를 말합니다. 반대로 자기 부정은 자신의 가치와 능력을 스스로 깎아내리는 일종의 자기 모욕입니다. 아니에요. 저 별거 없어요 라는 말을 반복적으로 들은 상대방은 처음에는 겸손하네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3번만 들어도 정말 별것 아닌가 보다라고 인식하게 됩니다. 결국 여러분의 말 그대로 별것 아닌 사람으로 취급받게 되는 것이죠. 제가 아는 한 분은 동창회에서 매번 이런 일을 겪으셨습니다. 그분은 대기업 임원으로 승진하셨는데도 친구들이 만날 때마다 칭찬을 받으면 아니야, 운이 좋았을 뿐이야 라고 말씀하셨대요. 처음에는 친구들이 그의 겸손함을 칭찬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의 성취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분위기가 생기게 됐고 상대방은 여러분의 말 그대로 그저 운이 좋은 사람으로 여겼습니다. 심지어 어떤 친구들은 그에게 부담 없이 계속 무리한 부탁을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자신을 지나치게 낮추는 말은 결국 상대방이 여러분을 그 말 그대로 평가하게 만듭니다. 그럼 도대체 칭찬을 받았을 때 어떻게 반응하는 것이 좋을까요? 가장 좋은 방법은 간단합니다. 자신의 성취나 능력을 인정하면서도 교만하지 않게 표현하는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 칭찬에 감사하다고 말하고 필요하다면 짧게 자신의 노력이나 상황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오늘 정말 젊어 보이세요 라는 칭찬에는 감사합니다. 요즘 걷기 운동을 시작해서 그런가 봐요. 라고 답하면 됩니다. 발표 정말 잘하셨어요 라는 칭찬에는 감사합니다. 준비하느라 고생 좀 했는데 알아봐 주시니 기쁘네요. 라고 말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이렇게 간단히 칭찬을 수용하고 감사를 표현하면 여러분의 가치를 훨씬 더 높게 평가하게 되고 결국 어디서든 존중받는 사람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 말끝을 흐리는 습관입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 한 번쯤 겪어보셨나요? 제 생각은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은데 라고 용기 내서 의견을 내면 대답도 없이 다른 이야기로 넘어가 버리는 경험이요. 그럴 때마다 내 스스로 가치에 대해 생각해 보게 됩니다. 나는 이런 대우를 당해도 되는 사람인가 하고요. 하지만 내 가치가 낮아서라기보다 스스로를 작게 만드는 말투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남을 배려하고 나보다 상대방 의견을 중요시 여기는 사람들은 말끝을 흐리는 버릇을 대부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은
아니, 내가 이 방 사용해도 될. 이처럼 작은 목소리로 끝을 맺지 않고 흐려버리죠. 이렇게 말끝을 흐리면 상대방은 머릿속에서 세 가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 그래서 결론이 뭐지? 뭘 말하고자 하는 거야? 라는 의문만 남습니다. 두 번째, 우리 말에 귀 기울이지 않게 됩니다. 어차피 중요한 말이 아니겠지라고 무의식적으로 생각하게 되는 거죠. 세 번째, 자신감이 없어 보입니다. 내 의견이 틀릴 수도 있으니 미리 책임지지 않겠다라는 신호를 보내는 것과 같죠. 말끝을 흐리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단순히 성격 때문일까요? 이런 말투가 습관이 된 데는 여러 심리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내 말이 맞는지 확신이 안 서는데 괜히 확실하게 말했다가 틀리면 어떡하지 하는 불안감 때문입니다. 말끝을 흐리면 제가 단정적으로 말한 건 아니니까요 라고 변명할 여지를 남겨두는 것이죠. 두 번째는 상대방이 기분 나빠하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에 좋은 사람 콤플렉스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의견을 분명히 밝히면 누군가와 충돌하거나 대립할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에 말끝을 흐려 난 그냥 의견만 살짝 내놓은 거예요 라고 후퇴할 여지를 만들어 두는 겁니다. 세 번째는 생각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 말을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머릿속의 결론이나 주장을 확실히 잡아놓지 않은 채로 대화를 하다 보니 마지막에 뭘 어떻게 마무리해야 할지 애매해지고 결국 말끝을 흐려버리는 거죠. 제가 아는 한 어르신은 마을 봉사회에서 항상 좋은 아이디어를 내셨지만 말끝을 흐리는 습관 때문인지 제안이 번번이 묻혔습니다. 이번 마을 축제는 역사관 앞 광장에서 하면 좋을 것 같긴 한데. 늘 이렇게만 얘기하고 끝나니 다른 회원들은 그저 참고 의견 정도로만 받아들이고 넘어갔습니다. 이런 말투가 반복되다 보니 나중에는 어르신이 어떤 말을 해도 대답도 하지 않고 넘어갔습니다. 말끝을 흐리면 의견이 무시되고 결국 자신감이 더 떨어지면서 더욱 말끝을 흐리게 됩니다. 안타깝지만 이런 악순환이 반복되면서 점점 더 소극적인 의사소통 자세가 굳어지게 됩니다. 이런 악순환을 끊는 방법은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지금부터 바로 쓸 수 있는 세 가지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가장 쉬운 방법은 문장을 뭐뭐입니다, 뭐뭐했습니다로 분명하게 끝맺음하는 것입니다. 제 생각엔 이 방향으로 가면 좋을 것 같은데 대신 제 생각에는 이 방향으로 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죠. 두 번째, 뭐뭐인 것 같아요 대신 뭐뭐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해보세요. 뭐뭐인 것 같아요는 불확실성을 나타냅니다. 반면 뭐뭐라고 나는 생각합니다는 자신의 의견에 책임을 지는 표현입니다. 세 번째, 말하기 전에 마무리 문장을 미리 생각하세요. 긴 설명을 할 때는 특히 말끝이 흐려지기 쉽습니다. 말을 시작하기 전에 이 이야기를 어떤 결론으로 마무리할 것인가를 먼저 생각해 보세요. 목적지를 정해놓고 말하면 길을 잃지 않습니다. 완벽하게 바꾸려 하면 오히려 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문장을 바꾸려 하지 말고 하루에 몇 번 중요한 말을 할 때만이라도 명확하게 마무리해 보세요. 예를 들어 오늘은 가족 식사 시간에 딱 한 문장만 뭐뭐입니다로 끝내보는 것부터 시작해도 좋습니다. 그리고 조금씩 횟수를 늘려가세요. 처음에는 어색하고 과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여러분이 자신 있게 말하는 습관을 들이면 이 작은 변화가 여러분의 존재감을 완전히 바꿔놓을 것입니다. 마지막 무시당하는 말투 세 번째는 말할 때 항상 말끝을 위로 올립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둘 중에 어떤 말이 무게감 있게 들리시나요? 이건 제 일이 아닌 것 같은데요. 이 일은 제 일이 아닙니다. 이 일은 제 일이 아닙니다. 라고 단정지어 확실하게 말했을 때 훨씬 그 사람의 말이 정확하다고 느껴지지 않나요? 얼마 전에 실제로 겪었던 제 친한 직장 동료 최인호 씨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인호 씨는 워낙 일처리가 꼼꼼하고 성실해서 늘 좋은 평가를 받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실력에 비해 승진이 더디고
회사에서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 중 하나는 애매모호하게 말끝을 올리는 말 습관 때문이었습니다. 회의나 보고 자리에서 그는 항상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이렇게 진행하면 더 효율적일 것 같지 않아요? 아마 제 의견은 그런데 혹시 다른 생각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최 씨는 경력자임에도 불구하고 내 의견이 틀릴 수 있지 않을까? 상대가 기분 나빠하면 어쩌지라는 불안 때문에 말끝을 올리고 애매하게 마무리하는 습관이 생겼던 겁니다. 그 결과 아무리 좋은 아이디어를 내도 주변에서는 그저 참고할 의견만 던지는 정도로만 받아들이게 된 것이죠. 최 씨의 아이디어는 정말 좋았지만 결국 묻히게 되었고 다른 직원이 최 씨의 아이디어와 비슷한 아이디어를 제시했습니다. 결국 다른 직원의 공으로 돌아가게 된 것이죠. 이렇게 말투 하나가 인생의 중요한 상황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동일한 내용이라도 어떻게 마무리하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인상을 주기 때문입니다. 도대체 그럼 왜 이렇게 말끝을 올리는 걸까요? 첫 번째 이유는 직장 생활을 오래 하거나 권위적인 가정 환경에서 자란 분들은 무의식적으로 저자세 화법을 사용하게 됩니다. 사회심리학에서는 이를 서열 피라미드 하단에 있을 때 나타나는 언어 습관이라 설명합니다. 이런 습관은 발언이 끝나도 이 사람이 무슨 결론을 원하는지 알기 어렵고 결국 말에 힘이 약해집니다. 두 번째 이유는 완벽주의자들은 충분한 준비가 되지 않았다고 느끼면 말을 확신 있게 마무리하지 못합니다. 내가 원하는 수준의 완벽한 문장, 증거, 논리가 아직 준비 안 됐어 라는 생각에 말끝을 흐리게 되는 거죠. 세 번째는 과거에 직접적인 비난이나 모욕을 받은 경험이 있다면 그 후로는 말끝을 흐리면서 난 이렇게 확실히 말한 적은 없어요 라는 방어 기제를 펼치게 됩니다. 하지만 말끝을 흐린다고 상처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무게 없는 말로 전락되어 설득력과 신뢰까지 잃게 됩니다. 물론 모든 상황이 간단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너무 확실하게 말하면 갈등이 생길 수도 있고 말 한마디가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경우라면 조금 조심스럽게 말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상대방을 존중하면서 여러분이 하고 싶은 말은 분명하게 할 수 있는 3가지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내려 말하기를 일상에서 시도해 보세요. 예를 들어 제가 담당하기엔 어려울 것 같아요 라고 말하던 것을 이건 제 담당이 아닙니다 라고 바꿔보는 겁니다. 또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를 이게 더 좋습니다로 바꿔 말해보세요. 처음에는 너무 단정적으로 들린다고 느낄 수 있지만 조금씩 연습하다 보면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자신의 말투를 객관적으로 확인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스마트폰 녹음 기능을 활용해 간단한 자기소개나 짧은 발표를 녹음해 보세요. 그리고 다시 들으면서인 것 같습니다처럼 말끝을 올리거나 확신이 없어 보이는 표현들을 찾아내고 어떻게 고칠 수 있을지 생각해 보세요. 자신의 목소리를 객관적으로 듣는 것만으로도 말투 개선에 큰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대화를 시작하기 전에 핵심 결론을 미리 정해두는 습관을 들이세요. 가족 모임이든 직장 회의든 나는 이번에 이것을 분명히 전달할 거야 라고 마음속에 정해두면 말을 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더 명확하게 표현하게 됩니다. 결론을 미리 정해두면 말끝을 흐리거나 애매하게 표현할 가능성이 크게 줄어들어 의사소통이 훨씬 효과적으로 이루어집니다. 혀끝에 깃든 칼날은 사람을 해치기보다 꽃을 피울 때 더욱 빛납니다. 라는 책은담 격언이 있습니다. 말끝을 내려 확실하고 책임 있는 언어를 구사해 보세요. 분명 여러분 스스로도 더 단단해지고 상대방도 진정한 의미에서 여러분을 존중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3가지 말투를 고치는 것도 좋지만 만만해 보이는 게 오히려 엄청난 기회일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생각해 보세요. 정원에 예쁜 꽃들이 많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모두 아름다워 보이지만 가까이 다가가면 어떤 꽃은 향기가 좋고 또 어떤 꽃은 가시가 숨겨져 있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모두 비슷해 보이지만 여러분을 어떻게 대하는지를 통해 그들의 진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낮추는 말투를 사용할 때 여러분을 무시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은 이미 자신의 본성을 드러낸 것입니다. 반대로 여러분이 어떤 말투를 사용하더라도 여전히 여러분을 소중히 여기고 존중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은 진정으로 가치 있는 인연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어쩌면 무시당하는 사람들은 나쁜 사람을 걸러낼 때 오히려 시간을 절약해주는 절호의 기회일지도 모릅니다. 우리 모두 존중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사람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사람이 있다면 오늘 말씀드린 3가지 방법으로 대처해 보세요. 처음엔 어색할 수 있어도 문자나 카톡으로라도 3달만 습관화해 보시면 몸에 자연스럽게 배어 당당하고 멋진 사람으로 변해 있을 거라 확신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고 또 지혜로운 이야기를 들고 찾아뵙겠습니다. 지혜로운 동반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